자, 이제 수업합니다. 85페이지에 자동차 안전벨트 문제를 풀게요. 자, 안전벨트, 자동차에서 안전벨트 안 매면 요즘 차들 다 그죠? 경고를 알려주죠. 그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뭐냐면 드라이버, 너무 글자가 길어서 짧게 쓸게요. 드라이버, D가 드라이버입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센서가 들어와요. 그건 어떤 센서 쓰면 되겠어요? 운전석에 사람이 앉았을 때 알려주는 센서 뭐 쓰면 되겠어요? 운전석에 앉았어. 예, 압력 센서죠. 앉으면 사람이 무게에서 압력이 가해지니까 압력 센서를 달면 그죠? 1이라는 값 뭐 들어오겠죠. 안 앉으면 0이라는 값이 들어오겠죠. 그 압력 센서를 쓰면 됩니다. 자, 드라이브 쪽에 자리 앉았을 때 나 이제 1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패신저. 예, 드라이브 바로 옆에 앉는 자리가 그죠? 패신저 자리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압력 센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이니까 안전벨트를 착용했느냐, 착용 안 했느냐를 이제 알려주는 건데 착용 안 했을 때 센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의 시트벨트에 오픈됐다. 막 이렇게 너무 길어서 제가 줄여서 쓸게요. 드라이브 자리에 안전벨트 안 매면 이제 1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패신저 쪽에 있겠죠. 패신저 시트, 조수석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보통 조수석의 자리에 안전벨트 안 맸을 때 저게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저것만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죠. 자동차가 달리지도 않는데도 저 네 가지 조건 맞으면 안전벨트만 알람이 자꾸 울리죠. 뭐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운행 중인가 아닌가를 그거 갖다 하는 센서가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 알려주는 센서가 이그나이트 점화시키다. 자동차 우리 옛날 차는 뭡니까? 열쇠를 가지고 팍 돌리면 시동이 걸리죠. 지금은 뭐예요? 그냥 스마트 키가 있어. 스마트 키가 들어가면 그냥 시동이 걸리죠. 자동적으로 그죠? 자, 그럼 그게 이그나이트입니다. 이그라고 할게요. 이그나이트 약자. 뭐 단어는 이거 이그나이트. 시동을 걸다 뜻입니다. 시동을 걸다. 이그나이트. 점화를 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알람.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이제 알람이. 자, 저거는 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람을 요 5개의 입력 변수에 대한 불리한 니케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그죠? 불리한 니케이션 만드는 연습을 했잖아요. 자, 요거 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시동이 걸렸을 때는 우리 체크해야 되니까 그죠? 요거는 공통입니다. 그죠? 일단 이 시동이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쪽에 안전벨트 맨 거하고 패신저 속에 안전벨트 맨 거하고 그죠? 이거는 완전히 오화 조건이죠.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안 매면 그죠? 경고가 울려야 되니까 오화 조건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뭡니까? 드라이브하고 요놈하고 요거 그죠? 두 개가 만족되면 알람 울려지죠. 자, 그럼 어떻게 돼? 드라이브 이게 D가 뭐예요? 자리에 앉았죠. 운전석에 앉았죠. 그 다음에 운전석에 앉고 안전벨트 안 맸을 때는 요게 1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에 엔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전석에 앉았는데 안전벨트 안 맸죠. 경고를 울려야 되겠죠. 맞아요? 앉았는데 안전벨트 안 맸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엔드 조건 되면 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패신저 쪽에 앉았는데 마찬가지로 안전벨트 안 맸어요. 그러면 울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공통 분수를 끄집어내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회로를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고전적인 방법, 밀 심볼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 자, 요거로 그려도 되고 요거로 그려도 되는데 요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엔드 게이트죠. 엔드 게이트 두 개에 세 개 입력자리 엔드 게이트에 OR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심볼로 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문자네요. 이 변수명은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하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식은 이그나이트 D, DSO, D, DSO. 그다음 마찬가지로 P, PSO. 그다음 이그나이트는 공통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도 이그나이트, 여기도 이그나이트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심볼로. 맞아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위쪽, 아래쪽, 그죠? 이걸 지워도 되죠?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경고가 생기면 이제 소리를 올려줘도 되지만 또 하나는 또 뭐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려주는 거.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방법은 LED로 알려줘도 되죠. LED로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게 알람이 울리면 1이 나오죠. 그죠? 1이 나올 때 LED가 켜지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LED죠. LED니까 1이 되면 전류가 흐르죠. 1이 되면 전류가 흘러갖고 요 LED에서 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 빨간색이었다면 빨간 불이 들어오고 그린 색깔이면 그린 불이 들어오겠죠. 저항 보통 한 330K 보통 요걸 많이 써요. 330K. 자, 요거는 밀 심볼입니다. 밀 심볼을 이용했죠. 요걸 갖다가 IC 논리기호로 한번 그려볼게요. IC 논리기호로 똑같이. IC 논리기호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플렉서빌리티가 높아요. 네모만 잔뜩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똑같이.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엔드 게이트죠. 네? 엔드 게이트인데 여기에 똑같이 이그나이트, 그 다음에 드라이브 시트벨트 오픈, 그 다음에 패신저 시트벨트 오픈, 그죠? 엔드 게이트인데 그 다음 요거 OR 게이트는 어떻게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나온 출력하고 이쪽에서 나온 출력 두 개를 받아서 OR을 했다. 이렇게. IC 논리기호는 저렇게 하면 그 큰 네모 그려놓고 그 안에다 계속 채워 넣으면 돼요. 우리 레고 블록처럼. 저렇게 됐을 때 이해할 수 있겠죠? 헤로드를. 요거는 고전적인 심볼이고 요거는 IC 논리기호로 그래. 자, 요게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입니다. 미착용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한번 살펴볼게요. 회로를 갖다가 검증하는 겁니다. 회로 검증. 회로 검증하는 거예요. 회로가 잘 동작하는지, 내가 원하는 데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일단 잘 동작하는 회로를 내가 만들어요. 기준되는 회로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요. 프로토타입. 기준되는 회로입니다.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똑같은 회로를 갖다 이제 계속 복사해서 여러 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테스트할 회로를 갖다 똑같이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하는 회로를 갖다가 테스트하는 회로입니다. 요거는 기준 회로입니다. 요거는 잘 동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토타입 레퍼런스 회로인데 기준이 되는 회로 레퍼런스. 기준이 되네. 저놈이 틀리면 뭐 완전히 모든 뭐 검증할 수가 없죠. 일단 잘 동작하는 걸 일단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거 있잖아요. 그걸 테스트 회로를 이제 가져가고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잘 동작하는지 아닌지 이제 검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이 있겠죠.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동작시키니까 요 입력이나 요 입력 같은 입력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입력을 갖다가 여기도 같이 넣어줍니다. 지금 입력이 하나가 아니겠죠? 여러 개 선이 입력이 뭐 10개라면 10개가 들어오겠죠? 20개면 20개 들어와요. 이게 이제 인풋입니다. 그다음 아웃풋도 이제 한 개만 아니죠. 여러 개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개의 아웃풋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O1, 여기에 O2, 그죠? 아웃풋 1, 아웃 2. 지금 일부러 2개만 해서 너무 많으면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2개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력이 2개 나오겠죠? 똑같은 회로니까 같은 기능을 하는 회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O1, O2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요놈은 정확하게 회로 동작하는 회로입니다. 요놈은 딴 사람이 만든 거니까 잘 동작 안 할 수도 있어요. 요거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걸 비교를 해야 되겠죠. 같은지 다른지. 자, 요 비교해 놓. 값이 같이 놓으면 0이고 다르게 놓으면 1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게이트 쓰면 돼요? 다르게 놓으면 1이 나오는 게 익스클루시브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익스클루시브 게이트 써. 그래서 페어. 요거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거죠. 그럼 뭐라 하면 돼요? 요거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틀렸다고 해주는 건 뭘 하면 돼요? 여기 뭐 쓰면 돼요? 2개 중에 한 개라도 1이 나오면 1이 되게끔 하는 거는 우아 게이트죠. 페어.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 LED를 알려주려면 여기다 마찬가지로 LED를 알려줘도 돼요. 그죠? 자, 요 회로만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는 딱 그대로 놔놓고 이제 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요거만 탁 대체해가지고 또 집어넣으면 불이 들어. 뭐만 보면 돼요? 입력은 막 복잡한 입력 넣어주겠죠. 그죠? 랜덤한 입력 넣어주면 되겠죠. 랜덤한 입력 넣어주고 나서 뭐만 보면 돼? 나는 LED에 불이 오나 안 들어오는 것만 딱 보고 있으면 되겠죠. 불이 들어오면 잘못됐다. 그죠? 요거 잘못됐으니까 리턴 다시 해보라고 이제 하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반도체 설계하게 되면 설계하는 부수가 제일 이제 힘들죠. 그래서 월급이 제일 연봉이 높습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설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그 설계한 걸 갖다가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이제 그게 공정입니다. 공정, 프로세스, 공정 이제 해갖고 반도체 칩이 나오겠죠. 반도체 칩이 나오면 이제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베리파이 해야 되겠죠. 이게 잘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제 제일 편한 건 이거예요. 연봉은 작아도 머리를 많이 안 써도 되지.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 중에서도 잘 못 따라온 학생은 저쪽으로 보내. 아니면 또 뭡니까? 회로를 갖다가 칩으로 만들기 전에 뭡니까? 회로를 갖다 배치를 해야 되죠. 그걸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그래. 레이아웃. 보통 레이아웃은 전문학교 그죠? 2년제 대학 있죠. 2년제 대학 출신들이 보통 이제 레이아웃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레이아웃만 완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회로 동작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이 좀 못 따라오고 그러면 또 레이아웃 쪽으로 보내요. 그럼
연봉은 레이아웃이 굉장히 세요. 왜냐하면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해로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높아요. 지금 그래서 인연제 대학 나와가지고 반도체 회사 레이아웃 하는 사람이 한 5년, 10년 정도 했다 그러면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을 보면 잘 못 따라오는 학생들을 그거 보내면 너무 해피해. 머리 안 써도 되죠. 그냥 해로 배치만 하면 돼. 그러니까 또 거기에 적성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막 설계 부서로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 실험실은 설계 실험실이잖아요. 그래서 다 설계하려고 하죠. 그런데 설계가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다들 보면 바짝 우리 실험실 온 사람들은 보통 계속 자리에 앉아서 뭐 회로를 설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보통 한 10kg 정도 이상씩 살이 쪄서 나가요. 실험실 나갈 때. 그런데 회사 가가지고는 어떨까요? 쫙 살이 빠져서. 학교는 조금 그래도 자유도가 있는데 회사 가고는 완전히 그거잖아요. 자기 연봉하고 뭐 모든 거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살이 찔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테스트나 뭐 레이아웃 하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자기 머리 쓰는 거 싫으면. 그 다음에 그 게이트 이름에 이 나트 게이트를 갖다가 우리가 이걸 나트 게이트 또는 인버터 또는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웁스라고 그래놨죠. 웁스 게이트가 뭐예요? 우리 사람 가다가 부딪힐 뻔할 때 웁스 하죠. 미국 사람들 그죠? 뭐 실수할 뻔할 때 내는 소리가 웁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웁스라는 말도 씁니다. 나트 게이트에. 용어만 조금 알아보시면 자,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이고 자, 그다음에 예제 하나 더 볼게요. 그 지금 했던 요거 있죠. 서킷 베리파이는 example 뭐냐면 3의 15 94페이지 94페이지에 3의 15 그 부분입니다. 내가 또 다른 예제지만 그 문제죠. 그죠? 3의 15 회로가 잘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 95페이지. 자, 그 다음에 다룰 내용은 듀얼리티 97페이지 듀얼리티. 쌍대성입니다. 쌍대성. 두 개가 같아. 쌍둥이 쌍자입니다. 쌍둥이가 서로 대하고 있다. 그죠? 쌍대성. 자, 요거는 그 듀얼리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드모르강의 정리에서 나왔어요. 드모르강의 정리. 요거 처음 듣나요? 드모르강의 정리? 요 드모르강은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수학 드모르강. 프랑스 사람이죠. 그 프랑스 사람 앞에 드가 붙어 있으면 요건 출신의 여러분들 영어 수업에 출신의 어부라는 거 들었죠. 저기 오브에 불에서 드가 불 오브의 뜻입니다. 오브 뭐의. 자, 그런데 이게 출신의 오브에는 출신을 나타내는 그 오브란 그 전치사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가 붙어 있으면 무슨 가문의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르강가의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자가 붙은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옛날에 중세시대 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이름이 없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름이 없었어요. 상놈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뭐 개똥이, 소똥이 뭐 이렇게 동물 이름에 갖다 붙이고 이름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유명한 사람이 드골.
프랑스 유명한 장군 있죠. 드골. 골로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드가 붙은 사람들은 다 양반들이에요. 중세 시대 때부터. 이태리는 다죠. 다빈치, DA가 똑같이. 그 다음에 아랍 계통은 알지라, 알이 오베. 알 붙은 사람들은 다 귀족들이에요.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죠. 구분 이름을 갖고는 알 수 없지만 서양 사람이나 아랍 사람들은 이름만 보면 이 양반은 귀족이다 아니다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덤모랑의 정리는 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A and B의 not은 A not, B not, O합니다. 이게 항상 만족해. 덤모랑의 정리가 바로 저거예요. 한 개가 더 있죠. 반대로 A, O와 B의 not은 A not, B not 이렇게 된다는 게 바로 덤모랑이라는 사람이 증명을 했어요. 이걸 트루스 탭으로 그려가지고 해보면 항상 만족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나 같다는 거죠. 네, 항상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 그림을 그리니까 AND 게이트에 not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낸드죠. 결국 낸드죠. 요거는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A 바니까 요거는 A 바, B 바, 이거는 A, B, 그죠? A, B. 요걸 갖다 Y로 갑시다. A, B의 낸드가 Y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A 바, B 바의 OR가 Y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덤모랑이 정리. 그림으로 그리면.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것도 밑에 것도 하나 더 해놓으면 OR 게이트에 A, OR B의 노아죠. Y는 이거는 Y를 안 하고 Z라고 그럴까요? 요거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그림 요걸 하나 더 그릴게요. 이 그림을. 자, 요게 있으면 저걸 더 멀어 쌍대. 요거에 대한 요걸 쌍대입니다. 쌍대. 요걸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다 동그라미를 붙여요. not 게이트를 붙이세요. 자,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not 게이트. 그 다음에 여기 not 게이트 붙여. 됐어요? 그럼 동그라미 두 개는 뭐예요? not는 뭐예요? 긍정이죠. 그러니까 요 뒤에 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두 개는 그냥 사라진다. 그냥 1이 되잖아요. 그죠? 부정을 두 번 하면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만 한 가지 과정은 양쪽에다 동그라미 붙여주라.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AND 게이트는 OR로 바꾸고 OR 게이트는 AND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요걸 AND 게이트니까 OR 게이트로 바꾸면 되죠. 이라니까 바로 뭐가 나. 이게 톡 튀어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림을 똑같이 그려놓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양쪽에다가 동그라미 붙여주더라. 동그라미 붙여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개는 뭐예요? 제거를 할 수 있죠. 긍정이 되니까. 그리고 OR는 뭐로 바꿔줘요? AND로 바꾸니까 바로 뭐가 나. 되게 이렇게 이제 스텝 두 개로 해서
쌍대를 구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요 쌍대를 구할 수, 요거에 대한 쌍대를 구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쌍대는 왜 공부하느냐? 듀얼. 요 놈의 듀얼이죠. 요 놈의 듀얼, 쌍대. 듀얼. 듀얼을 왜 우리가 구하느냐? 우리가 헤로드를 그렸는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럽시다. 자, 저렇게 헤로를 그리지 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바가 있으면 여기에 동그라미 있는 거하고 매치시켜주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려주는 게 우리가 헤로 해석하기에 굉장히 요긴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미스매치가 생겼다고 그래요. 동그라미 없는 입력하고 바, 그죠? 액티브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절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A바 하면 이거는 매치가 만들어졌죠. 입력에 바가 있는 거에는 입력 쪽에 동그라미 있는 거하고 연결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미스매치가 생겼다. 이걸 우리가 미스매치가 생겼다고 그래요. 궁합이 안 맞는 거죠. 천상연분이 아니다. 이게 매치가 바로 뭐예요? 천상연분이죠. 매치가 안 됐으니까 매치를 만들어 주길 때 우리가 쌍대를 갖다가 듀얼을 우리가 보통 만듭니다. 자, 듀얼을 만들면 어떻게 한대요? 아까 얘기했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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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동그라미 두 개는 사라지죠. 동그라미 두 개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오화 게이트는 뭐로 바뀌어요? 엔드 게이트.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 미스매치가 다 사라졌죠. 이렇게 미스매치 없앨 때 우리가 이 듀얼을 갖다가 이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헤로도 그릴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이거죠. 미스매치 제거할 때 씁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나 빠뜨렸네요. 교과서 96페이지에 스노모빌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우리 뭐 이렇게 눈에 달리는 스노모빌 있잖아요. 스케이트, 스노모빌. 눈 위에 달리는 자동차 있죠. 스노모빌. 자, 이 스노모빌이 있을 때 이 스노모빌이 뭐가 이 전복이 되려고 한다 이걸 알려주는 그런 알람 시스템을 갖다 만들 때 이제 쓰고 있는 소자가 바로 뭐 그 부품이 뭐냐면 수온 스위치입니다. 수온 스위치인데 수온 스위치는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튜브 속에 여기 이제 구리스인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요 속에다가 수온을 채워놨어요. 수온. 이게 수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거 전극과 요 전극이 수온으로 이제 연결돼 있죠. 수온이 도체죠. 금속이잖아요. 액체지만 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요 두 개가 그냥 구리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 눕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눕혀놓으면 수온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다면 요 내부적으로 요 전거가 요 전거 연결이 안 되죠. 이건 뭐가 돼요? 전련체가 돼요. 그래서 어떤 방향에 따라서 그 수온 스위치가 눕혀놨느냐 세워놨느냐에 따라서 연결됐다 안 됐다 그죠? 도체 부도체가 되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노모빌에다가 수온 스위치를 색깔 다르게 할게요. 수온 스위치를 갖다가 랜덤하게 막 배치해놔요. 이렇게.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꼭 뭐 어느 방향으로 달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평지 있을 때, 평지돼 있을 때 평지돼 있을 때 요 놈은 뭡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 놈은 연결돼 있겠죠, 그죠? 이렇게 차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on, 요거는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off. 요 놈은 조금 이렇게 되고 이것도 on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연결돼 있고, 그죠? 도체로 어떤 거는 on 되고 어떤 건 off 되겠죠, 그죠? 스위치가 연결됐다 안 됐다, 그죠? 요것도 요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off 되겠죠, 눕혀 있으니까. 요거는 on 되겠죠. 그래서 이걸 스위치 1, 스위치 2, 스위치 3, 스위치 4, 스위치 5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스위치 상태를 어디다 저장시켜 놔야? D 프리플랍에 저장시켜 놔요. D 프리플랍, D1, D2, D3, D4, D5. 여기 스위치 1 정보, 여기는 스위치 1, 2 정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클락이라고 그랬죠. 클락. 클락. 클락의 뭡니까? 요건 라이징 엣지 때, 클락의 라이징 엣지 때 요 스위치에 들어온 값이 요 Q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 저장이 돼요. Q1, Q2, Q3, Q4, Q5.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이 스위치 값의 상태를 여기 들어오고 있죠, 그죠? 5개. 요걸 우리가 클락에 여기다가 클락에다 라이징 엣지 탁 가해주면 그때 스위치 값 5개의 값이 여기에 딱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바뀌어요. 딱 초기 상태로 딱 저장시켜 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 스위치 값을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요건 이제 저장된 값이에요. 그래서 Q1, Q2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스위치 값에 따라서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요 스위치 값, 스위치 1. 이제 한 개만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5개 스위치가 있는데, 자, 스위치 1하고 저장된 값하고 뭘 하면 되지? 달라지느냐, 같으냐를 비교하는 거죠. 아까 헤로 베르파이하고 똑같죠. 뭐 하면 돼요? 여기 이 스크루시버를 하나 쓰는 거죠. 그럼 요 두 개가 달라지면 뭐야? 평지 상태에서 뭐가 벗어난다는 걸 우리 감지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스위치 2하고 요 Q2하고 또 베르파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노모빌이 지금 평지 상태에서 달리고 있느냐 아니면 좀 뭐가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걸 갖다 우리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알람 올려주는 회로를 쓴다든지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간단하게 스노모빌이 평지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로 있다는 것 같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예제가 바로 교과서 96페이지에 있는 그겁니다. 자, 이거 뭐 대략적으로 설명한 거니까요. 대충 뭐 이해는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매핑하는 건데 이거는 저번에 내가 설명을 했죠 이미.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3장이 끝을 났습니다. 3장. 자, 마찬가지죠. 숙제는 4의 배수 다음 주까지. 예. 자, 이제 그 4장은 프랙티컬한 회로입니다. 실제 회로입니다. 실제 회로.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IC입니다.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IC.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TTL, 두 번째가 CMOS.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뭐 약자냐면 트랜지스터 앤 트랜지스터 로직입니다. 트랜지스터만 가지고 로직을 만든 실제 회로를 만든 거예요. IC로. CMOS는 뭐 약자인 거 아세요? CMOS는? CMOS. 요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뭐 우리 여러분 CPU도 다 이 CMOS를 만들어요. 지금은. 요거는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스마이컨덕터. 요거의 약자입니다.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스마이컨덕터 약자가 CMOS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 모르죠? 처음 듣죠? 트랜지스터. 공부하고 있어요? 혹시? 물리전자 같은 거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 공부 안 하죠? 물리전자 처음 듣죠? 네. 자, 그래서 문제가 저거예요.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모스, 이런 걸 금시초문인 사람들한테 이 회로를 설명하니까 굉장히 이제 제가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먼저 트랜지스터가 뭔지를 알아야 뭘 우리가 회로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명절 두 번, 그죠? 두 번 수업은 요거에 대한 동영상이 이제 나갈 겁니다. 그 이제 수업 시간 오후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아마 그날 월수에 저녁 때에 그날에 시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며칠 여유가 있으니까 그날 못 들으면 그 다음 날 들으셔도 되고. 자, 트랜지스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심볼은 아마 봤을 거예요. 이렇게 심볼을 이렇게 그려요. 우리 때는 기술을 갖다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수능 시험 있죠? 우리 때는 예비고사였죠, 예비고사. 수능 거기서 저 약반 감초로 항상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저거. 요거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트랜지스터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를 우리가 NPN 트랜지스터 약자가 TR입니다. NPN 트랜지스터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PNP 트랜지스터. 그럴 때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콤플리멘터리 있죠. 콤플리멘터리 뭐냐면 NPN이 PNP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보충 관계 있다 그래요. 콤플리멘터리 릴레이션, 콤플리멘터리 릴레이션. 콤플리멘터리 뭐냐면 서로 보충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갖고 이제 부부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콤플리멘터리 서로 보충해 준다는 뜻이에요. 저 두 개, 트랜지스터는 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개가 있어요. 전체 트랜지스터가 완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은 요거에 대한 콤플리멘터리고 요거 놈은 요거에 대한 콤플리멘터리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자, 모스. 그래서 먼저 조금 얘기하면 모스도 마찬가지로 모스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메탈 옥사이드 스마이컨덕터 약자입니다. 모스는 이렇게 심볼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요놈이 서로 요거는 뭐라고 하냐? N모스. 요거는 P모스라고. 그래서 N모스에 대해서 P모스가 서로 콤플리멘터리.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짐작이 됩니까? 콤플리멘터리 모스는 뭘까요?
모스인데 그죠? 요거는 컴플멘터리, 그다음에 요거는 약자는 뭐냐면 모스입니다. 모스. 그래서 CMOS라고 그러죠. 컴플멘터리 모스. 그죠? CMOS라고. 자, 컴플멘터리는 왜 컴플멘터리 붙었냐면 나트 게이트를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트 게이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 입력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입력이 들어오는데 이 입력을 커먼으로 연결해. 인풋, 입력. 그 다음에 여기에 VDD, 5V 뭐 이런 걸 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그라운드를, 그리고 이 중간에서 아웃풋을 얻어내요. 출력. CMOS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뭐 NMOS죠. NMOS에 대한 컴플멘터리 관계에 있는 PMOS죠. 이 두 개를 같이 항상 NMOS가 있으면 PMOS 같이 항상 붙어요. 그 두 개를 항상 스스 로직 회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플멘터리 모스라고 그래요. 용어는 왜 나온지 아시겠죠? 왜 CMOS라고 그러냐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NMOS만 가지고 회로를 구현해요. 보통 IC를. 그런데 CMOS는 뭐예요? NMOS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컴플멘터리 관계는 PMOS를 같이 써야 돼. NMOS, PMOS 섞여 있어요. 그래서 컴플멘터리 모스라고 그럽니다. 보통은 NMOS만 가지고 써요. PMOS는 PMOS만 가지고 회로를 보통 구현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CMOS 로직은 뭐냐면 NMOS가 있으면 PMOS하고 이거의 컴플멘터리 관계에 있는 PMOS하고 같이 섞어서 항상 회로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CMOS란 말을 씁니다. CMOS. NMOS와 PMOS. 자, 이거는 뭐냐? N은 뭐였냐? N은 전자입니다. 전자. N은 네거티브거든. 네거티브.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게 전자입니다. 전자. 일렉트론.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죠. 맞아요? 거기에 반해서 이 P는 뭐냐면 전공입니다. 홀. 전공. 영어로는 홀이라고 합니다. 홀. 요거는 일렉트론. 요거 전하량이 마이너스면 요거는 플러스 값을 갖고 있어요. 전공은. 그래서 P, 파지티브. P가 파지티브.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지티브. N은 네거티브 약자입니다. 네거티브. 전공은 전자. 그럴 때 전하량은 똑같아요. 1.6 뭐 쿨론인가 뭐 있죠, 그죠? 그 전하량은 똑같아요. 서로 전하하고 그리고 두 개가 붙으면 중화가 되겠죠. 그런데 질량이 조금 달라요. 질량, 매스 있죠, 매스. 매스가 어느 쪽이 크냐면 어디 갔나? 네. 질량은 전공이 조금 커요. 조금. 전공, 매스, 질량. 질량이 크다는 건 뭡니까? 달리는 속도를 가벼운 놈하고 무거운 놈하고 달리면 누가 빨라요? 응? 가벼운 사람하고 무거운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달리려고 하면 가벼운 사람이 잘 달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구현하면 NMOS로 구현한 게 속도가 조금 빨라요. 응? 빠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일렉트론 가벼운 놈이 막 달리고 있으니까 전자의 흐름이 바로 뭐예요? 전류죠. 맞아요? 여기 전자가 이렇게 막 가요. 마이너스 전하를 가요. 이렇게 가면 전류는 어느 방향이에요? 플러스 값이 흐르는 게 전류 방향이니까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흘러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가벼우니까 요거는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전공이 흘러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NMOS로 구현한 회로가 PMOS로 구현한 회로보다 속도가 더 빠르게 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반도체는 NMOS로 가지고 구현합니다. PMOS로 구현할 때는 아까 뭡니까? 특수한 경우 이렇게 CMOS, 로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CMOS 컴플멘터리 관계에 있는 NMOS에 대한 PMOS를 같이 붙여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동작을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0.5V 정도가 걸리면 여기 요걸 우리가 이제 이름을 이제 붙입니다. 이제 이 물리 전자도 안 들은 사람한테 얘기하려니까 일단 동작 원리는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베이스라고 합니다. 베이스. 그다음에 요걸 에미터. 여기는 잘못된 에미터 이쪽입니다. 이 컬렉터입니다. 컬렉터. 여기는 에미터. 저렇게 말을 붙입니다. 여기서는 요걸 드레인. 그다음에 요거 소스. 요건 게이트. 이런 말을 붙입니다. 예. 자, 이게 뭐냐면 전자적인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에미터에 대해서 베이스가 0.5V 이상이 되면 0.5V 전압이 걸리면 요 컬렉터하고 에미터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걸 세로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컬렉터고 요게 에미터입니다. 그럴 때 요게 베이스 있는 전압이 에미터에 대해서 베이스 전압이 0.7V 크면 뭡니까? 스위치가 닫혀요. 그래서 컬렉터하고 에미터 간에 전류가 흘러요.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아주 원리가 간단하죠. 전자적인 스위치예요. 베이스 전압이 에미터 전압보다 0.5V 크면 컬렉터하고 에미터가 붙어요. 스위치가. 전류가 흘러. 그런데 거꾸로 0.5V가 아니라 0V가 걸리면 뭡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스위치가 끊어져요. 그래서 전압의 컨트롤 되죠. 0.7V 크냐? 0이냐? 그죠? 요거에서 스위치가 전기적으로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구현을 이걸 안 쓰고 요걸 가지고 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잊어도 돼요. 우리가 TTL에서는 요것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 기억해요. 0.7V 이상만 걸리면 그 다음에 요 이제 모스는 여기에 전압이 요 소스 게이트보다 여기에 5V가 가해지면 요 소스에 0V 요 사이 소스하고 게이트 사이에 5V가 가해지면 하이 볼티지죠. 하이 볼테지가 가해지면 요 스위치가 닫혀요. 여기는 5V입니다. 5V. 여기서 0.7V, 0.5V. 저기서는 5V입니다. 5V가 가해지면 스위치가 닫혀요. 요 놈은 반대로 0V가 가해지면 스위치가 요거는 하이 볼테지가 가해지면 스위치가 닫히죠. 여기는 로우 볼테지가 가해지면 스위치가 닫히는 게 PMOS입니다. 요것만 이제 잘 이해하시면 일단 이제 회로 동작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 해석 한번 해봅시다. 요거 CMOS죠. 자, CMOS. 자, 여기 하이 볼테지가 가해져서 5V. 자, 어떻게 될까요? 하이 볼테지가 가해지면 요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닫히죠? 네, 스위치가 닫혀요. 아래쪽은 스위치가 닫혔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위쪽은 스위치가 어떻게 돼요? 열렸죠? 스위치가 열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VDD 전압이 가해지고 있고 VDD가 지금 5V라고 합니다. 5V. 그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을 뽑아내고 있죠. 맞아요? 자, 그래서 하이 볼테지가 가해지니까 전압이 뭐가 나오겠어요? 출력에.
그라운드에 쇼트돼 있죠. 맞아요? 지금 요 전압이 그라운드에 여기 스위치가 닫혔죠. 아래쪽은 스위치 닫혔죠. 여기는 열렸죠. 열어놨어요, 스위치를. 그러니까 요 출력 전압은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그라운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0V 출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5V 들어오면 0V에, 그죠? 거꾸로 요게 이제 로우 볼테이지가 들어왔다고 그럽시다. 로우 볼테이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림이 여기는 열리고, 그죠? 그 다음 위에는 어떻게 돼요? 닫히고, 그 다음 출력을 갖다가 여기서 끄집어내고 있죠. 뭐가 돼요? 5V, VDD 5V라 합시다. 5V에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5V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0V 들어오면 5V가 나오고, 5V 들어오면 0V 나오니까 무슨 게이트? 무슨 게이트? 나트 게이트를 저렇게 PMOS하고 NMOS 하나 쓰면 나트 게이트를 심보스 저렇게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이게 CMOS 나트 게이트인데. CMOS 나트 게이트. 바로 이거 두 개 쓰면 PMOS 게이트 하나, CMOS 게이트 하나, 저 소자 하나 쓰면 나트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트랜지스터 TTL은 어떻게 하느냐? 트랜지스터만 쓰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TTL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왔던 패밀리가 이겁니다. 아까 저 CMOS 할 때는 VDD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TTL에서는 VCC라고,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름을? 저기는 VDD고 여기는 VCC라고 했어요.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트랜지스터일 때는 여기가 컬렉터죠. 그래서 컬렉터 전압이라는 뜻입니다. VCC. 그 다음에 CMOS에서는 여기가 뭡니까? 드레인이죠. 그래서 VDD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VD만 하면 되는데 두 개를 그냥 붙였어요. VDD. 컬렉터 전압입니다. 자, 여기에 하이 볼테이지를 가해 줍시다. 이제 요거는 TTL이 나오기 전에 쓰던 타입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또 뭘 썼어요? 레지스터를 썼죠. 그래서 TTL을 안 하고 요거는 RTL이라고 해요. RTL. 뭐 약자겠어요? 레지스터 앤 트랜지스터 로직이에요. 그래서 TTL 나오기 전에 먼저 저걸 우리가 먼저 썼어요. 과거에.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동작하는 거 봅시다. 하이 볼테이지에 가해졌어요. 그럼 요 전압이 무슨 전압이 걸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0.7V만 걸리면 온 된다고 그랬죠. 요게 5V 가해줘도, 여기 5V 가해줘도 여기 0.7V 되면 그냥 온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압이 더 가해지죠. 0.7V로 그냥 가해집니다. 그럼 여기 온 되니까 스위치가 어떻게 돼요? 닫히죠. 0.5. 근데 어떤 거는 0.7V도 이렇게 하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0.5 아니면 0.7V입니다. 0.5로 할게요. 크기에 따라서 트랜지스터를 갖다 크게 만들면 0.7, 뭐 이렇게 작게 만들면 0.5 이렇게. 자, 여기 0.5라고 통일합시다. 0.5V 가해지겠죠. 여기 큰 전하고 5V 가해졌으니까 여기 0.5V 충분히 걸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5V 가해지면 스위치가 닫히죠. 그러니까 출력 여기서 얻어내면 그라운드 연결됐죠, 그죠? 그라운드 쇼트 됐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로우 볼테이지 0V가 나오겠죠. 반대로 여기에 로우 볼테이지가 가해지면 0.5V가 절대 걸릴 수 없죠. 그러니까 스위치가 어떻게 옵 되겠죠. 옵 되니까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이쪽으로 전류가 못 흐르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연결됐어요? VCC 전압에 연결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로우가 들어오면 하이가 되죠. 그래서 이게 RTL의 뭡니까? 네, 마찬가지로 나트게 만들어지는.
자, 그럼 요 저항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요거는 우리가 뭐냐면 트랜지스터인데 요건 트랜지스터의 저항이잖아요. 요 놈을 컬렉터하고 요 베이스하고 연결하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요. 저항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컬렉터하고 베이스를 쇼트시키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저항이 돼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 전자회로 같은 거 공부하실 때 그때 이제 일단은 이렇게 되니까 요 자리를 뭐로 대체할 수 있어요? 트랜지스터를 대체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만 가지고 로직을 만든 게 바로 TTL이라 이거죠. 네, 그래서 TTL 여기서 이제 TTL이 나옵니다. 트랜지스터만 쓰는 거죠. 그죠? 저항 자리에 트랜지스터 쓴 거죠. 그죠? 베이스하고 컬렉터를 쇼트 시킨 트랜지스터를 쓰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TTL은 TTL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TTL은 전부 다 뭐냐면 74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IC에다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IC 이름을 붙일 때 74로 시작합니다. 74. 그 다음에 74 XX 뭐 숫자가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7400, 7404, 어떤 건 74128, 74 뭐 136 뭐 이렇게. 그래서 최대 3개 숫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54 시리즈도 있어요. TTL인데. 뭐가 다르겠어요? 74 시리즈하고 54 시리즈. 74 시리즈는 커머셜용입니다. 우리 상업용. 54 시리즈는 밀리터리용이에요. 밀리터리.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 영하 온도도 버티고 굉장히 높은 온도도 버팁니다. 그래서 군사용으로 쓰는 거고요. 이거는 커머셜용입니다. 커머셜. 이건 영상에서 버티는 거예요. 영상에서. 영하까지 가는 거는 이거로 써야 돼요. 밀리터리용. 영도에서 70도까지. 요놈은 125도까지도 커버해요. 온도가 더 레인지가 훨씬 높아요. 버티는 레인지가. 영하도 당연히 버티고요. 자, 이게 이제 스탠다드 타입이에요. 처음에 이게 나왔겠죠. 표준형, 스탠다드 타입입니다. 이게 스탠다드 타입. 네, 맨 처음에 이게 스탠다드 타입. 자, 뒤에 막 이제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제 74L. 마찬가지로 54L. 이거는 뭘까요? L이 뭘까요? L은 로우 파워의 뜻입니다. 로우 파워. 전력 소모를 조금 낮춘 거예요. 로우 파워. 이거는 로우 파워. 전력 소모를 스탠다드보다 전력 소모가 작게끔 만든 타입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우 타입은. 전류가 많이 흐르면, 왜냐하면 전압은 항상 뭐예요? VCC 전압이 뭐로 고정되어 있어요? 5V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아까 우리가 여기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전류 곱하기 전압이 뭐가 돼요? 전력 소모 파워가 되죠.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로우 파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항을 크게 만들어 갖고 적게 흘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항을 키워서 전력 소모를 요거 스탠다드에 비해서 작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로우 파워입니다. 로우 파워. 그래서 L이 붙은 거는 스탠다드보다 전력 소모를 조금 낮춘 거예요. 버전이. 그래서 버전 로우 파워 버전입니다. 로우 파워 버전. 또 어떤 건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이겁니다. 지금은 이거는 스탠다드는 맨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성능이 뭐 그렇게 안 좋죠. 가장 우리 옵티마이즈 최적화를 잘한 게 뭐냐면 74LS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3학년 때 이제 TTL 쏟아 가지고 실험할 거거든요. 그럴 때 거의 보면 LS 타입일 거예요. IC를 갖다가 가해서 이제 구매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거 아니에요. 거기 이름 보시면 전부 LS 타입밖에 없어요. 거의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로 파워, 그죠? 로 L이 들어갔으니까 로 파워.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붙죠. 로 파워 앤 쇼트키 타입이라고. 쇼트키 사람 이름입니다. 쇼트키. 쇼트키 타입이에요. 요거는 트랜지스터 만드는 거 갖다 공정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심볼도 이제 그냥 트랜지스터는 이거잖아요. 요거는 쇼트키 S를 갖다가 해서 요거는 그냥 TR이고요. 요거는 쇼트키 TR이에요. 요거보다 속도가 더 빠르게 만든 거예요. 일단 이렇게 마세요.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트랜지스터에 쇼트키 TR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요거보다 속도 스피드가 요거에 비해서 이게 훨씬 커요. 그래서 뭐야? LS 타입은 뭐야? 파워도 적게 만들고 또 뭐야? 속도를 높인 거예요. 스탠다드보다. 항상 기준이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타입보다 전력 소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빠르게 했으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가 IC가 있어요. 속도를 빠르게 위해서는 전력 소모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전력 소모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요. 보통 IC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CPU 있죠? CPU 한번 갖다 대고 손 대죠. 잘못하면 너무 뜨거워갖고. 그래서 그 옆에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팬이 돌아가고 있죠. 쿨링 팬이 돌아가요. 그래서 빠를수록 전력 소모가 커요. 그럼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로 설계할 때 속도를 빠르게 하면 할수록 전력 소모가 커가지고 열이 많이 나죠. 그래서 CPU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워요. 거기다 뭐 달걀 같은 거 구워 먹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뜨거워요. 잘못 갖다 대면 손대요. 자, 그래서 스피드가 크면 클수록 전력 소모가 파워가 커져요. 그래서 스피드가 큰 거는 좋은 거죠. 맞아요?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점점 우리가 속도를 키워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력 소모 큰 거는 뭐예요? 좋아요? 지금 한전에서 난리 났죠? 우리 막 전력을 많이 써갖고, 그죠? 그래서 전력 소모가 큰 건 이거는 배.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회로 설계할 때 스피드는 빠르게 하면서 전력 소모는 낮추도록 이걸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컴프로마이즈, 절충한다. 아니면 다른 말로 뭐예요? 야구 선수들 바꾸치기 하는 걸 뭐래요? 트레이드오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절충한다. 컴프로마이즈. 또는 같은 말로 트레이드오프. 트레이드오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하고 스피드하고의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돼. 그걸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개가 동시에 좋아지는 점이 있겠죠. 그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최적점이죠. 옵티마이제이션. 요거 두 개의 값들이 가장 최적화돼 시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떤 스피드에서 어떤 전력 소모했을 때 내가 가장 원가가 작더라, 그죠? 그걸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뭐냐면 LS 타입.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돼요. LS 타입. 자, 이렇게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굉장히 고속의 하이스피드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쓰는 버전입니다.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 보기 어려워요. 굉장히 고속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쓰는 게 74 A가 붙은 게 있어요. A는 뭐의 약자겠어요? 이제 제일 좋은 거예요. 어드밴스드예요. 어드밴스드 로우 파워 앤 쇼트키.
요거는 굉장히 고속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CPU 중에 제일 빠른 CPU가 뭐냐면 DSP 칩이라는 게 있어요.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전용을 하는 칩이에요. DSP 칩이 있는데 그 DSP 칩하고 쓸 때 요 ALS 버전하고 써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해로 설계할 땐 거의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속의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하는 버전입니다. 자, 저 시모스 장명하는 것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시모스는 CD로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CD 4000 시리즈입니다. 4050, 뭐 4080,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시모스일 때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7400이라는 게 이게 낸드 게이트입니다. 낸드 게이트 4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 IC에. 그럼 CD 4000 하면 이거 같은 거 내부로의 낸드 게이트 이게 뒤에 영영 붙었다고 해가지고 전혀 호환이 안 됐어요. 전혀 다른 회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혼돈이 되죠, 그죠? 영영이 붙으면 뭐가 모양이 똑같으면 좋을 텐데, 그죠? 전혀 다른 회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제 원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통일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거는 이제 거의 안 씁니다. 이것들은 이제 거의 구하기 어려워요. 이제 이거는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해군 정비창이나 육군 정비창 있죠? 그런 데는 다 뭡니까? 무기 정비하는 데죠. 무기들은 뭡니까? 아직도 6.25 동란 때 만들어진 무기를 아직도 쓰는 데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뭐 어떤 게 들어가 있겠어요? 지금 생산도 안 하는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 그거예요. 저런 부품들을 잘 빼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걸 팔아먹는 거야. 누구한테? 군대에다 팔아먹어야 돼. 군대는 저게 막 필요하거든. 옛날 무기를 갖다 정비하다 보면 옛날 부품이 필요한데 지금 시중에는 아무리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전문적으로 구해가지고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하나의 장사가 돼요. 그런데 구하기 어렵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폐부품에서 뭘 구해내든가 아니면 누가 뭐 구해놓고 뭐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또 내가 구해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막 부품 납품을 해야 되겠죠. 뭐 이건 농담이고. 자, CD4000 이렇게 되니까 내부 모양이 전혀 호환이 안 되니까 호환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 뭐냐면 시모스가 TTL한테 따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74 이름을 같이 붙여요. TTL인데 그러면 저거 같은 이름 붙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를 붙여요. 중간에. 그리고 숫자는 똑같이. 네, 그래서 74CXX3 이거는 시모스입니다. 시모스로 만든 거예요. 나트 게이트면 이거 내부 모양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트 게이트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나트 게이트 6개 들어가 있어요. 내부에. 7404 같으면 나트 게이트가 6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내부에. 그래갖고 요거 나치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 그라운드가 7번,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파워 스플라이가 14번. 이렇게 내부에 구성이 되어 있는 740. 자, 그래서 74C04 하면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시모스 버전하고 똑같아요. 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스탠다드하고 거의 유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 잘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TTL일 땐 74LS였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HC 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CMOS 버전 만약에 IC를 구하게 되면 거의 다 HC 버전일 거예요. CMOS는 스탠다드 타입이니까 속도가 개선이 잘 오토마이즈가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속도가 모든 성능이 HC하고 요 LS하고 거의 비등비등하다, 그죠? 거의 막 비슷하다. 자, 그럼 H는 뭐에서 나왔어요? 뭐의 약자겠어요? 이거 C는 CMOS 약자겠죠? 하이 퍼포먼스 약자입니다. H는. 네, 하이 퍼포먼스 CMOS.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누가 리드를 해갔어요? TTL이 리드를 해갔어요, 그죠? 왜? 원래 CMOS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 쓰다가 이 TTL이 너무 유명하니까 TTL 쓰던 사람이 야, 너 이름 왜 그렇게 붙여? TTL 좀 붙여주면 내가 기억하기 좋잖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무슨 시대야? TTL보다는 어느 쪽 시대에 지금은 거의 회로를 만들든 못으로 다 만들, CMOS로 다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반대로 이름 이렇게 안 붙여요. 나만의 이제 내가 더 마스터야 이래 해가지고 이름을 막 지금 마음대로 이제 또 붙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IC로 구할 수 있는 거는 요거하고 요걸 써서 3학년 때 실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름 붙이는 것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